핸들을 좀 흔들어 보니까는 살짝 뭔가 유격이나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딜러분들은 당연히 자기 차가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합니다.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 진짜 괜찮은데요? 내연이 얼마큼 나오는지 카본 깨끗해요. 그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계적인 결함 전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정말 미라이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저는 미라이자동차에서 구매대행 하셔야지만이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토론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어떨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일단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들, 제일 첫 번째가 서류적인 것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차량 번호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대 번호 중요하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중요합니다. 들어온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죠. 8월 10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1인 신조 차량인지 보험 이력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검사 유효기간 2022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13일 전후로 자동차 종합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키로수 확인, 키로수가 67,000km 뛴 차량이고요. 불법적으로 튜닝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 용도 변경, 그리고 리콜 대상, 지금 보시면 리콜 대상 차량이었지만 이행을 했다라고 일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에 사고 교체 유무 상태,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어떠한 누유되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불량에 체크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뒷장에 이 특이사항에다가 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 차 피해 1회 다시 9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전체적인 외판 상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앞에 범퍼 상태가 살짝 기스난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는 이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확인하시고요. 그 전체적인 도색 상태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또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요. 도색이 들어간 차량이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후드 부분은요. 휀다 부분입니다. 휀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니, 운전석 뒤엔다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도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는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운전석에만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마 기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리고 상품화 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봤을 때 기스 때문에 도색을 했다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80%, 90% 이상 남아있고요. 올해 22년 06차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를 하셨고요. 드럼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요.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자석 상태도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 뒤 트렁크 상태도 깨끗하죠? 5인승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면 정상이죠?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 상태는요. 핸들을 좀 흔들어 보니까는 살짝 뭔가 유격이나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음이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MDPS 문제라든지 커플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샤프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형장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고쳐줄 수 없다고 하면은 구입하면 안 되겠죠. 이 안에 사이드미러 모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셔야 되는데 전혀 일단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모든 유리모터 상태 전체적으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십니다.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상태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갖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 이 진단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결함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엔진, 뭐 고장 코드 전혀 뜨지가 않아요. 그죠? 이 대로중 상태는 뭐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호판 등도 이상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드 리피트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에도 라이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네, 깨끗하죠. 부식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소된 흔적도 없죠. 지금 보시는 대로 매연이 얼마큼 나오는지 카본 깨끗해요. 그죠? 깨끗하죠. 그러면은 BPF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뒤에 쇼바 상태, 팔대링크 상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포인트 상태 그리고 부식도 없어요. 전혀 앞쇼바도 전혀 이상이 없고 헐대링크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새는 부위 전혀 없습니다. 14.3V 나옵니다. 정상적인 범위. 지금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엔진 오일은 좀 타시다가 한 번쯤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구동액 상태 깨끗합니다. 뭐 어떤 기름띠가 튄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 라바 호스 같은 경우들 이제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랙이 가거나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그리고 버벨트 상태, 에어컨 상태라든지 그 누유되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여기 겉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유되는 부위들 깨끗하죠. 차량 상태가 일단은 저는 되게 깨끗하다고 보여져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수치가요. 그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범위예요. 특별하게 이 차가 어떤 누유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기 상태도 좋고, 발전기 밑에 에어컨 콤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콤프 상태도 제가 봤을 때 새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이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하고 입은 상태, 펜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전방에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실리콘 지금 보신 부분이 다 살아 있습니다. 신차 나왔을 때에 그대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교체가 안 됐다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풀린 자국이 없고요. 여기 트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신차 출고 때 트파 자국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고요. 전혀 교체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돌이 터갖고 흔적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깨끗한 편이고요. 이 썬루프에도 크랙이 가거나 깨진 부위 전혀 없다라는 거 고지해 드릴게요. 차량 상태 진짜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차를 끌고 여기 카센터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왜냐면은 제가 이게 커플링인지 정확히인지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에서 이게 웅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타이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커플링 문제인지 정확히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게 또 타이어 문제인지 제가 볼 때 뒤쪽에서 웅 소리 나는 게 타이어 편마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드럼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샤프트 문제예요? 샤프트 문제예요? 샤프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프리비용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건 이제 소모품성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해야지만이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딜러분들은 당연히 자기 차가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합니다. 자기 차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도 이런 증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차를 딱 타보기만 해도 이제 안다라는 거죠. 지금 뒤쪽에 타이어 쪽에서도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에 보니까 편마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평가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는 좋았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뒷타이어, 어차피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핸들 유격 쪽에 그 샤프트 소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고쳐진다 그러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정말 미라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저는 미래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하셔야지만이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시잖아요, 장마철 때문에 침수 차량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사건 사고 차량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입하시려면요,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구입하셔야지만 정말 좋은 중고차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수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볼 차량이 오늘 여기 있어서 제가 보러 왔거든요. 오늘 차량은 어떨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보겠습니다. 네, 구매 대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들, 제일 첫 번째가 서류적인 것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이 차량 2016년 12월 달에 등록했어요. 17년 형식이고요. 그 차량 번호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대 번호 중요하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중요합니다. 들어온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죠. 8월 10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1인 신조 차량인지 보험 이력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어떤 사건 사고냐, 캐피탈 사건 사고입니다. 차를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잡아오는데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딜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 갖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검사 유효기간 2022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13일 전후로 자동차 종합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 상태입니다. 성능 상태. 이 차량의 키로수 확인, 키로수가 67,000km 뛴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떤 적법 아니면 불법적으로 튜닝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 용도 변경, 그리고 리콜 대상, 지금 보시면 리콜 대상 차량이었지만 이행을 했다라고 일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에 사고 교체 유무 상태,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어떠한 누유되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불량에 체크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뒷장에 이 특이사항에다가 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차 피해 1회 49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이 차량 거의 1인 소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서류 점검 하시라는 거. 두 번째가 이 차량의 단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단점 찾아내는 것도 전체적인 외판 상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앞에 범퍼 상태가 살짝 기스난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스난 상태가 있죠. 그리고 밑에도 하단 쪽에서도 어차피 플라스틱입니다. 네,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휠 상태에도 휠 기스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는 이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이드 미러 손상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그 전체적인 도색 상태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단점을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좀 찾아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또 얼마만큼의 또 돈이 들어가겠느냐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도색 상태, 뒤에 대로등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또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선팅지 들뜬 부위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엔다 쪽에 기스가 있었어요. 여기, 그죠? 보이시나요?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부분 쪽에 살짝 기스가 있네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아마 이 부품이 따로 판매가 될 겁니다.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휠 상태 다시 한번 도색 상태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앞에 휀다 쪽에서도 살짝 기스가 있긴 하네요. 한번 도막전기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막지 연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분명히 무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한번 도색이 이 차량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차량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도색이 들어간 차량이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후드 부분은요. 그리고 휀다 부분입니다. 휀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상태입니다. 네, 도어 상태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도어 상태,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대편 뒤엔다 부분입니다. 아니, 운전석 뒤엔다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도색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트렁크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뒤엔다죠. 이제 조수석입니다. 네, 조수석 뒤엔다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뒷도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수석 도어 상태. 네, 여기는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휀다 부분. 네, 여기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막정을 확인해 보면 이 차량이 어디가 도색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 상태도 어느 정도를 점쳐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큰 사고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휀다에 도색이 들어갈 겁니다. 뒷도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운전석에만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마 기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리고 상품화 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봤을 때 기스 때문에 도색을 했다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소모품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정말 도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80%, 9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언제 교체가 됐냐면은 22년이에요. 올해 또 타이어를 교체하셨네요. 올해 22년 06차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를 하셨고요. 그리고 드럼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차량 상태 보시면 어느 정도 소모품 관리 상태를 보시면은 차량의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예, 타이어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타이어, 네, 이게 한국 타이어죠. 동일한 타이어인지 지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그리고 프로 PS3. 그러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타이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타이어는 이제 이게 전륜 방식이다 보니까는 앞에 타이어를 교체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뒷타이어는 2016년 38주차 타이어입니다. 그러면 출고용 타이어라는 거예요. 왜냐면 키로수가 짧습니다. 6만 키로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타이어겠죠. 이게 전륜이다 보니까 앞에 타이어는 이제 교체를 하신 거고,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륜구동이었다, 상시 다륜이었다 그러면 뒤 타이어까지도 같이 교체를 하셨을 건데, 앞에 타이어만 새 걸로 교체하신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는 타이어가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고무 주기가 있기 때문에 5년입니다. 5년이요. 이거 뒷타이어는 뭐 소품성이다 보니까 좀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뒷브레이크 패드는 교체, 좀 타시면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뒷브레이크 패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같은 경우는 교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뒤쪽을 좀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 나쁘진 않습니다. 좀 괜찮은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내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라든지 좀 시트 상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침수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부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이 조향장치 쪽에서를 보시면 그 어느 정도까지는 어디까지 이제 물이 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혀 침투 차량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부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마감재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요.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차량 상태는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제가 봤을 때 뒷좌석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상태도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 이 차량의 장점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뒤 트렁크 상태도 깨끗하죠. 5인승 차량입니다. 깨끗하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가 상당히 넓네요. 그죠? 이 소렌토 같은 차량은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보이신 대로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어디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크게 문제될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네, 차량 상태 깨끗한 편이네요. 지금 보이신 대로. 그리고 이 올리오 소렌토도 이게 단점이 많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다 보면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켜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면 정상이죠.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 상태는요. 엔진 상태도 조용하고요. 그리고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핸들입니다. 조향장치예요. 현대 기아 차량들의 문제가 고질병이 뭐냐면 이 MDPS라든지 커플링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샤프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소음에 따라서. 제가 핸들을 좀 흔들어 보니까는 살짝 뭔가 유격이나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소음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차량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내가 구입하려고 가는 차 외관 상태 살펴보시고 핸들도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면은 이 소음이 발생됩니다. 이게 MDPS 문제라든지 커플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샤프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향장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미라자동차에도 구매 대행을 신청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 차주분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고쳐줄 수 없다고 하면은 구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중간에서의 모든 문제까지도 제가 타협을 봐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지만이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소비자분들은 이런 얘기 절대 모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안에 사이드미러 모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셔야 되는데 전혀 일단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유리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모터 상태도 모든 유리모터 상태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되십니다.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어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잠기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이 없고요. 리모컨으로도 마찬가지로 열고 닫고. 이걸 일단 시동을 꺼야겠네요. 이건 되지 않고요. 네,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죠.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슬립 현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상태에 이상이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상태도 이 통풍이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내비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풍성이긴 하나 정품 내비전입니다. 반드시 정품 내비전이 그나마 그래도 좋기 때문에 작동이 잘 되는지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내요. 제가 한번 소래포구 쪽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 네, 작동이 되는 것 같죠? 네,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안내 시작.
수원-광명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안내 중지.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3,000원입니다. 일단은 내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빼놓으셨어요, 이분이. 왜냐?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꺼놓으셨나? 이게 작동이, 잠시만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블랙박스는 그냥 소모품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작동이 안 되네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 상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에어컨 상태 참 중요하죠.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는 이제는 에어컨 상태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갖고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에어컨 고장난 거 구입하셨다가는 정말 나중에 큰 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 이 진단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제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계적인 결함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엔진 뭐 고장 코드 전혀 뜨지가 않아요. 그죠? 뜨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나서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좋은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또 라이트 상태까지도 좀 살펴볼게요. 라이트 상태 살펴보고요. 안개등도 그렇고요. 또 하부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전체적인 대로등 상태는 뭐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호판 등도 이상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드 리피트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에도 라이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제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 없죠? 차량 상태는 뭐 제가 봤을 땐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모르기 때문에 이 하부 상태, 하부의 부식에 따라서 네, 깨끗하죠? 부식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소된 흔적도 없죠. 지금 보시는 대로 침소된 차량들은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하시다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연 절감 장치가 있어요. DPF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매연이 얼마큼 나오는지 카본 깨끗해요. 그죠? 깨끗하죠? 그러면은 DPF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쇼바 상태 전혀, 팔대링크 상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역시 1위 신조 차량이 틀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차량 상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등속 조인트 상태, 조인트도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지금 보이는 게 조인트죠. 조인트 상태. 그리고 부식도 없어요. 전혀. 앞쇼바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헐대 링크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편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도 일단은 차량 상태 뭐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다라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차량 상태 좋네요. 차량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 뒤쪽에 사고 유무 상태도 마찬가지로 어떤 풀리 흔적이라든지 이 스파츠 양흔다, 뒤흔다, 스파 자국이라든지 동일하게 등등 상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팔자리스트 상태. 근데 앞쇼바는 한번 교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쇼바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관리를 잘 하시고 타신 분이에요. 그래도
특정하게 이 차량 자체가 관리가 그래도 잘 된 차량이라고 일단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셨고요. 제가 이제 엔진룸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상태. 배터리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3V 나옵니다. 정상적인 범위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수치고요. 그리고 시동을 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네, 시동을 껐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시동을 껐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일단 배터리 상태는 정상적인 배터리 상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어필터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필터 지금 이거는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뺀 상태에서 차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중고차라는 게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중고차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을 열었죠. 네, 아까 배터리 상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그죠? 에어필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엔진 오일은 좀 타시다가 한 번쯤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한번 교체하시면서 타시는 걸로 저는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모품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차량이 6만 킬로대예요, 그죠?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봐야죠.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이 브레이크 오일 상태 확인 안 하고 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확인해 볼 거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액 상태입니다. 부동액 상태. 저 부동액 상태 깨끗합니다. 뭐 어떤 기름띠가 튄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이죠. 이제 특유 대부분 이제 이 라바호스 같은 경우들 이제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랙이 가거나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그리고 겉벨트 상태, 뭐 장악 상태죠. 마찬가지로 이 텐션입니다. 텐션 뭐 정상적인 것 같고요. 네, 에어컨 상태라든지 그 누유되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여기 겉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유되는 부위들 깨끗하죠. 차량 상태가 일단은 저는 되게 깨끗하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에어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에어 센서를 교체하는데 뭐 9만원인가 10만원 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세척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소모품적인 것 때문에 좀 관리하시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2.5%입니다. 수치가요. 그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범위에요. 일단 1%가 돼야지 일단 좋은 부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오일류들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타시면서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이 차가 어떤 누유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차량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경유 차량들은 워낙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새는 부위나 그런 부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발전기 상태도 없고, 발전기 밑에 에어컨 콤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콤프 상태도 잘 보여지지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새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차량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한번 숙여서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는 전체적으로 저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팬 쪽에 뭐 새는 부위도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차량은요. 새는 부위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럼 깊숙이 들어가서
네, 제가 봐도 새는 부위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편, 네, 반대편 쪽으로도 한번 갈게요. 반대편 쪽으로도. 이게 또 반대로 돼버렸네요, 이게. 네, 반대편 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 새는 부위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새는 부위에. 네, 새는 부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은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지네요. 제가 고지한 대로 이제 통풍적인 것만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소모품 빼고는 특별한 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시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운전도 해보고 다시 한번 사고 유무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사고 유무 상태, 펜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전방에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짝 도어 상태는 도색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시 이 실리콘, 이 실 지금 보신 부분이 다 살아 있습니다. 신차 나왔을 때에 그대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교체가 안 됐다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혀 풀린 자국이 없고요. 여기 스팟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신차 출고 때 스팟 자국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고요. 전혀 교체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도 교체된 부위가 없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조석, 단순 도색이 들어갔다는 건 제가 고지해 드릴게요. 그거 빼고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돌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스톤 스크래치라 그래서 앞유리가 이게 돌이 터갖고 흔적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앞유리를 썬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유리 썬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앞유리에 뭐 돌이 터갖고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썬루프 상태 올라가서 썬루프 상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깨끗한 편이고요. 이 썬루프에도 흐리게 하거나 깨진 부위 전혀 없다라는 거 고지해 드릴게요. 차량 상태 진짜 괜찮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와이퍼 상태도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워셔의 통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셔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저희가 한번 시운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운전을 해봐도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워낙 깨끗하고 좋습니다. 워낙 차가 좋고요. 지금 뭐 잡소리도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시동을 켰는데도 어떤 잡소리 하나 나지 않고요. 그래서 시운전 한번. 시운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운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시운전도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요. 타이어의 노면 문제라든지 그런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차량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좀 외부로 좀 끌고 올라가서 시운전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약간 좀 타이어 노면 소음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타이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는 외부로 끌고 와서 여기 바닥이 우레탄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음을 일반 도로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를 끌고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차를 끌고 여기 카센터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왜냐면은 제가 이게 커플링인지 정확히 이제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서 이게 웅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타이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커플링 문제인지 정확히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게 또 타이어 문제인지, 제가 볼 때 뒤쪽에서 웅웅 소리 나는 게 타이어 편마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드럼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맞네. 네? 타이어예요? 맞아. 아, 이거 차도 없는데. 네? 차주분이요? 예. 잠깐만요. 사장님이 거기 전화해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타이어 문제가 맞네 보네요. 타이어 문제가 소리 나는 게 이게 편마모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커플링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최병재 사장님이에요. 네, 최병재 사장님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뭐, 커플링이 뭐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팔았을 때도 이 소음이 왔다 갔다 해보면 소음이 들리기 점점 커지더라고요. 뭐 샤프트 문제예요? 샤프트 문제. 샤프트 문제예요? 아, 이거 타이어 문제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왼쪽으로. 그래요? 타이어가 근데 편마모가 원목터 해도 되잖아. 네. 야가 뭔가 이거 웅웅 끓일 거야. 네, 웅웅거려요. 맞아요. 그리고 야가 네. 원목터 이렇게 되는 게 네. 톱니로 이렇게 진다고. 그러면 야가 울퉁불퉁하게 톱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웅웅 끓는 거야. 색깔이 맞지가 않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타이어 문제네, 타이어 문제. 그리고 샤프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하체를 한번 떠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체를 떠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커플링 문제는 아니고요. 뒤쪽에 이게 이제 샤프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소리 비용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건 이제 소모품성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해야지만이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타이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도 이제 소모품성이긴 하죠. 하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도 소모품성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사시려면요, 이거 진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요, 미랄 자동차에서 구해 드리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딜러분들은 당연히 자기 차가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합니다. 자기 차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도 이런 증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차를 딱 타보기만 해도 이제 안다라는 거죠. 지금 뒤쪽에 타이어 쪽에서도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에 보니까 편마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타이어에 이제 편마모 소리가 나고요. 타이어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샤프트 문제, 그 문제 두 가지만 좀 해결이 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운전을 해도, 그리고 다행히도 시운전을 하니까는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반드시 시운전 해보셔야지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샤프트 문제, 이거는 보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 평가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는 좋았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차량 상태는 정말 괜찮으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문제가 뒷타이어, 어차피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핸들 유격 쪽에 그 샤프트 소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고쳐진다 그러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